본 영상은 언론 4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책 공청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A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사가 주최하는 제46대 총학생회 선거 출마 후보자 정책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아나운서 문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출마 후보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청춘 선본의 정후보 김관영, 부후보 위재호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열혈반대 선본의 정후보 이태우, 부후보 정호영 후보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맡아주실 언론사 패널분들이십니다. 학원방송국 ABS 박찬익님, 건대신문사 김혜미님, 영자신문사 안선진님, 건대교지 송신승님 모셨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들께 공청회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 공청회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들의 성향과 당선 이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책 공청회이니 선본 간 질문은 불가합니다. 두 선본에게는 몇 가지 비밀 질문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저희가 마련한 포스트잇에 질문을 작성해서 현장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공청회 중간중간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직접 질문은 공청회가 끝날 쯤 시간을 마련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은 건대신문사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건국대 총학생회 준비하고 있는 경영학과 국악고 김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2년 건국대학교에서는 2.5%라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저희의 약 40개의 강의를 철회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단 1%의 등록금을 내려도 저희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명분 없다는 거 매년 제시하고 합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에게 50%, 30% 터무니없는 등록금 공약으로 표심 사지 않겠습니다. 단 두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건국대학교 내부가 아닌 더클래식 500과 매년 이월되는 장학금으로 여러분들 등록금,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원가 평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직접비, 간접비, 이공계 실험 실습비, 새 건축물을 위한 정기금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총학생회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어떤 외부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 있는 학교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혈건대 총학생회장 후보입니다. 정치외교학과 07학번 이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저기 2층에 있는 학생복지처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저 2층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섭니다. 자신의 가난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번에 부모님께 얼마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서류를 내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후배가 받은 국가장학금 단돈 10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명용지를 들고 우리 학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단 10일 만에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고생한다, 지지한다. 하지만 가장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올 한해 동아리연합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노천극장에 있는 바닥도 다 개보수할 수 있었고, 3년 만에 똥물이 새고 비가 새던 동아리방 6군데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제2학과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보수를 안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힘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혈건대는 약속드립니다. 학생들의 힘을 모았던 경험, 국가장학금에 서명을 받아서 4천억을 증액시켰던 경험,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외에 후보자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4사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송국입니다. 네, 후보자들한테 초등학생의 선거에 출마한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청취 선보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거청춘 상가군도 정무부 공부학과 경영학과 공부학과 김관영입니다. 제가 사회에 나갈 때 청학생회장이라는 꼬리표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제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건국대학교 안에 16,000 청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스펙, 학점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청춘,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청춘 만들고 계십니까? 16,000 푸르른 청춘을 만들어 드리고자 학교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우님들이 진정한 청춘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3일 만에 학생총회 260명 성사시켰고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을 만들 때에도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희의 모든 의견은 절대로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금을 책정할 때에도 학사 개편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모두 학교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신분이 학생인지 고객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는 그냥 선택에 대해서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 의견이 지표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총학생회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발언한 내용과 똑같아서 우리 부후보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대 출신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공계의 권리가 특별히 바뀌거나 나아진 거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단과대에서 후보가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공계 대학생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퀴브라는 이공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이공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이공계생들의 현실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난 10월 EOE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진행 과정에서 만난 학우들의 답답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지지 응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문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뜻 나서기 힘든 일들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OE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덕에 언젠가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꼭 이공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총학생회에서라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국대학교 영천신문사입니다. 네, 대학의 총학생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총학생회의 바른 상해 기준을 하여 제45대 총학생회였던 낭만건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답은 열혈건대부터 듣겠습니다. 지난번 건대신문에서 낭만건대 총학생회 평가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대학내일에서 조사한 결과 79%가 총학생회가 제2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지난 낭만건대는 몇 년간 있었던 총학생회 중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학우들에게 총학생의 존재감을 알려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강의실이 춥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많고 실험 환경은 아직도 기구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팀플할 공간이 없어서 후문에 있는 사설 시설에 돈을 빌려서 팀플을 하는 것이 건국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록금 문제에서 3월까지만 하는 개나리 투쟁을 반복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약 16,000명의 학생이 학교 안에 있는 만큼 16,000명의 소리를 확성기처럼 높여줄 수 있는 기구가 총학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 학교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 충돌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악조건을 띈다면 학교와 학생들만의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학생회는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하는 기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제45대 총학생회 낭만건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페이스북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소통의 길을 열었고 학생의 소리를 많이 절충하고 의견 수렴을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복지 정책으로 학생 대표자 역할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45대 총학생회 낭만건대는 공약 측면과 소통 측면에서는 매우 잘했습니다. 하지만 소통 측면에서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말했던 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건대 신문입니다. 그 다음 학내 이슈 관련해서 올해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45대 총학생 낭만건대가 임기 초에 개강 파티를 청담동의 한 유명 클럽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학우들 간의 찬반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청춘 선분부터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의 슬로건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고 그리고 학생의 의견이 지표가 되는 학교를 만들자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낭만건대가 학기 초에 그 청담동 한 클럽에서 그렇게 개강 파티를 하는 걸로 문제를 삼았는데 거기에 가장 시발점이 된 원인이 학생과의 소통 전에 미리 공고를 때린 점입니다. 공고를 이렇게 한 점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학생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 문제 그리고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많았었는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을 겁니다. 저희는 이 똑같은 제안을 만약에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에 따른 절충안을 내놓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클럽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후배들도 낭만건대가 준비한 개강 파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준비한 개강 파티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이 학우들의 단합이나 우리 건대만의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건대인의 문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학우분들께서 수를 읽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클럽 문화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는 학우들에게 소외감을 준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 학우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그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혈건대께 질문했는데요. 강의 방문하시면서 동아리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 보통 문제 파악과 그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2학기 9월쯤에 시작했는데 총학생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학생회 출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자치요구한 사업을 했다. 저는 동의조차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학생자치 요구한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3월부터 전동대회를 통해서 2차례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천극장 문제가 해결된 게 1학기였고 짜잘한 세부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2학기였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언론 4사께서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학내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관 앞에 부동산학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게 건축대 학우들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라는 주장을 했고, 본부 측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총학생 회장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역할을 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열혈건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치대학 출신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사실 공청회 질문 주신 것 중에 가장 고민이 됐던 질문이 이 문제였는데요. 현재 저 부지에 부동산 학관을 짓는다고 입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부지에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지에 지을 것이라고 하기 전에 건축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 입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당선됐을 때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부동산학관이 지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이 독지가께서 많은 돈을 기부하셨고 그 돈으로 부동산 학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의견 때문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돈은 현재 유효한 것이고, 저는 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학과 교수님들과 또 건축대학교 교수님들과 그리고 부총장님 이하 우리 학교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힘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밖에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갈등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대학 앞에 부동산학과가 들어서기 위하여 기공식이 이번 달 14일 날 열렸습니다. 건축대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학과의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건축을 배우는 공간 앞에 햇빛이 안 들고 바람이 안 통하면 교수님들이 건축을 가르치는데 어떤 명분으로 좋은 건축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대 학생이 원하는 것은 설계 변경안 요구였습니다. 부동산학과 부동산대학원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건축대도 건축대만의 공간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총학생회장이라면 학교의 단도직입적인 사업 시행보다는 건축대와 부동산학과의 학생대표 3인과 각 교수님 그리고 학교 본부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서 건축 계획안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더청춘 선본께도 학우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더청춘 선본께서는 정치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 있는 학교로 건국대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정 후보께서는 전총무 활동을 언급하셨습니다. 청년투기 소속인 전총무가 과연 정치 세력이 아닐지, 투표도 하고 의장도 있는 기구가 단지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총무의 결정이 우리 학교 학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먼저 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총무에 대해서 전총무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디 찾아봐도 없고요. 일단 전총무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렸던 거는 지금 현대 낭만건대 총학생회장이 전총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중은위에서 의결이 끝났고 그 얘기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전 정치대학 회장님이 그걸로 왜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해서 전학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쓴 말은 전총무에 대해서 이미 회장들끼리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왜 이거를 굳이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엔 대자보 붙이셨을 때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총무 활동 이미 끝난 얘기로 다시 대자보를 붙이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꼭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한 정치 세력이 없는 학교란 뜻은 저도 좋아하는 정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정치색을 학교를 움직이게 할 정도가 돼선 안 된다고 느끼는 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사태가 있는데 저는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학교 전체에서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항을 걸고 만약에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중훈이나 어떤 의결 기구에서 이 성명서를 제가 발표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이라면 그러면 제 이름만 걸고 이 성명서를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럼 총학생회장만 이걸 생각하고 나머지 학우들은 반대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건국대를 포함한 총학생회장과 모든 학교는 지금 저런 의견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정치색을 띠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좋아하는 정치 성향이 있어도 그게 일을 함에 있어서 제 자리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향을 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의견은 학생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방송국입니다. 여러 관대에게 묻고 싶은데요.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게 전달하는 게 총학생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 사이에서 여러 건대의 강한 정파적 견해가 그런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의 정파적 견해가 되게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학우들이 생각하는 강한 정파적 견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이력에 통합진보당을 쓴 것처럼 저는 사실 그 이력에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을 대중대표자가 제가 이제 2번 정도 했는데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썼던 이유는 중선관위에서 학우들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드시 쓰지 않으면 경고를 주겠다고 해서 썼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매년 11월에 건설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황입니다. 매번 두 선본이 나오고 두 선본 간의 공약보다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매번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글씨지만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제기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고 제소장이 접수됐고 우리 학교에 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건대 학우라면 누구나 이 사회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도 신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념과 철학을 단순히 총학생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관철시키고 이 기구를 이용하겠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려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 동아리연합회장과 정치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총학생회에 대한 이상적 생각은 총학생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와 학외를 구분하지 않고 16,000 건대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 알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서명운동을 벌여낼 것입니다. 저는 방금 나온 우려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나 한국 사회의 종북몰이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인 만큼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토론하는 장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건 의견 수렴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정파적 견해가 너무 강해서 그걸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누구보다 의견 수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직접 발로 뛰면서 국가장학금 실천 활동이나 EOE 프로젝트나 아니면 동아리 연합회 자치 요구한 사업이나 모두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된 것이지 혼자 정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당선되자마자 동아리 연합회장에서 한 일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행사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학생회랑 친하면 많이 주고 학생회랑 친하지 않으면 덜 주고 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토론 자리인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에 가서 2시간 동안 공개적인 토론을 가졌고,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토론했고, 결과적으로 그 안을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발의를 하여 마지막 의견을 들은 후에 그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청춘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경영대 회장으로, 올해 경영대 회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대부분,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이벤트성에 그치는 활동들 위주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톡 게임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런닝맨으로 커플을 이어주는 뭐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근데 아까 좀 전에 뭐 세미나실 모바일 신청, 강의실 책걸성 교체, 소통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학우들이 알고 있는 경영대의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학과생 수강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인증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경영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영대가 사람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다전공생도 많고 전과생도 많고 이게 제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경영대에서 AACSP라는 인증을 받아야 외국에서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대학교에 있는 세종대, 동국대, 서울대, 연대, 고대는 모두 이 인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국대 경영대학이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 건국대학교에서도 경영대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인증을 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듣는 수업이 한 반이 150명입니다. 한 교수 한 명당 1러닝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이 150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영대 학생들은 AACSP보다는 일단 학습권 침해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타전공생 수강 제한과 다전공생 신청 제한을 제가 공약으로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16%에서 21%까지 요구안을 받아들여주겠다는 학교 측 답을 받은 상태에서 2009년에는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쭉쭉쭉 오다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학교에 말을 했습니다. 교수 충원 혹은 다전공생이나 전과생에 대해서 그 방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강의실이나 다른 교수님을 데려오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학교에서는 답안을 준다고 하였고 아직 전 답안을 못 받은 상태라 차기 경영대 학생회한테 계속 이 공약을 연결해 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강의실과 교수님 충원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 방법이 안 된다면 다전공생과 전과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경영대 본과생 학생들이 수업권을 먼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게 다 건대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명한 과라고 해서 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문과대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느낀 점은 문과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과를 너무 많이 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과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고, 문과대 같은 경우는 전과를 너무 많이 가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나 수치화로 된 정량화된 정책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